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마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직장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게 더 이상하죠. 그것도 병이에요. 아무 스트레스 없다는 것도. 스트레스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고, 적당히 받아준다고 하면 사실 그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추진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음의 병이 될 만큼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이제 회사 어떤 이제 그 의욕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마음은 어떤 것을 갖춰야 그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회사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많은 착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착각 중에 첫 번째는요, 회사에서 인기 많다는 게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기가 많으면, 내가 인기 많은 사람이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회사는 단지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를 자꾸 다들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스트레스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팀장은 반장 투표 선거해갖고 뽑는 그런 이제 인기 투표에서 뽑는 어떤 반장 아니에요. 이제 리더가 된다는 건. 근데 그 회사에서 어떤 그 리더가 되고 나서도 그 이제 팀원들한테 어떤 이제 인기가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이제 거기에 연연하면 이제 방향을 완전히 잃는 거죠. 그럼 이제 무능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인기 얻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인기 투표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제 모인 집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최대 이익을 창출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경제적 집단이라는 거를 결코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는 시작됩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회사는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가족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의 갈등, 그 다음에 배신감, 그 다음에 서운함,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회사 가족 아닌데, 제가 이제 강의 가서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가족 아니라고. 그 트렌드 지났다고.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강조하시는 그런 회사가 아직도 있어요. 건강한 문화 아닙니다. 회사답게 이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는 어떤 그런 원칙을 딱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거나 친한 선후배 당연히 있죠. 사람 인간관계에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거리를 그러면서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데, 너는 내가 아빠 같아서, 딸 같아서,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형 같아서, 동생 같아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 관계는 계속 이제 우정을 쌓으면서 지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이제 힘든 관계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가족이야, 이렇게. 내게 가족은 너뿐이야. 이제 회사 동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 유난히 친한 거, 그야말로 형제처럼 친해, 우리는 정말 친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직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소외감을 주는 거거든요. 특히 리더들의 경우는 이제 편애가 밖으로 이제 드러나고, 이제 이렇게 패거리를 치는 어떤 그런 하는 거, 패거리를 치는 어떤 그런 문화를 자꾸 유도하는 거, 그런 거는 회사에 독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내가 굉장히 운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걸렸다, 내지는 후배가 굉장히 이상한, 그야말로 또라이가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 저런 사람을 지금 만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 라고 착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또라이는 어느 회사에나 당연히 있습니다. 또라이 총량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회사 아니라 딴 회사에 가도 있고요. 그 조직에서 일정한 부분들은 항상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내 직속 상사가 됐구나, 아니면 후배가 됐구나, 동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절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뭐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또라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작은 그렇게 유별나지 않은 이렇게 작은 또라이들이 여러 명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또라이가 그만두면 새로운 또라이가 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유난스러운 상사를 만나서 괴로워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잃거나 막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 원인을 이제 내가 잘못한 걸 거야 그러면서 물론 이제 내가 잘못한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원인이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상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막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학교처럼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회사가 학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어떤 거에 더 명심을 해야 되나 하면, 지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계속 돈이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잘 못하더라도 계속 내게는 회사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프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빨리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이제 태도가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는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일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그 다소의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일을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회의 시간에 이렇게 다 모여 있다고 그래서 막 이제 막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다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나 봐. 나만 지금 내가 이거 물어봤다가 이거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이제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닥치면 일단 부딪혀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갖고 실패해도 그만큼 나는 어떤 실패라는 그런 공력을 쌓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해 하면 안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선배가 가르쳐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나의 선임이 나한테 제대로 일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시간을 할애하고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을 할애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면 참 못된 선배라고 뒤에서 욕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친절도와 열정으로 나를 가르쳐야 한다는 건 내 생각일 뿐인 거죠. 아쉬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선배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 선배를 내가 더 많이 도와주고 뭔가 이제 내가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한테 드리는 어떤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애티튜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게 바로 프로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직장인 100명 중에서 돈 받는 만큼 일하는 직장인은 상위 20% 이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같이 묻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요. 사실 돈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 받는 것보다 내가 더 일하고 있어 라는 것도 착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가 학교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학교 같다는 그런 착각만 벗어나도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프로 마인드를 이렇게 탁 장착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회사용 자아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몇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죠. 친구로서, 회사원, 엄마, 그다음에 아빠, 자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굉장히 정말 딱 부러지고 일 열심히 하고
굉장히 스트레이트로 직선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후배들 일을 못하는 정말 그런 거 진짜 그건 정말 참을 수가 없고 막 이런 굉장히 좀 엄격한 저는 직장 상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 회사 직원들이 그랬대요. 몰래 우리 애들한테 엄마 안 무섭냐?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엄마 안 무섭냐고 물어보던데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저는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페르소나는 어떤 건가 하면 굉장히 허당인 거죠. 그러니까 막 음식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뭘 제대로 막 잘 잊어먹고 그리고 막 엄마는 너무 웃겨. 엄마 막 개그맨 같아. 막 이렇게 막 아이들 막 웃겨주고 막 그런 막 망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이 엄마로서의 저.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페르소나하고 집에서의 페르소나 완전히 이제 분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회사에 있는 상황을 집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가면을 쓰고 벗는 거. 그것도 이제 건강한 능력이에요, 사실. 지나치게 또 회사용 자아, 여기에만 투자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게 회사는 회사. 거기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또, 나의 역할? 거기에 충실한 것. 그게 바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뭔가면요. 회사 쓰레기 끌고 다니지 마세요. 굉장히 정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회사 일을 퇴근 후까지 이제 끌고 다녀야 성공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저도 한동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일과 자기 생활을 얼마나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느냐가 그게 이제 유능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TV에다가 딱 이제 막 재미있는 연애 프로그램 막 이게 눈으로는 그걸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완전히 다 회사로 이제 가 있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면 회사 고민하면서 눈으로만 TV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완전 비워내야지. 정말 재미있게 그걸 봐야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 다음날 좀 뭔가 충전이 돼서 회사에서 더욱더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퇴근 후에도 막 직장 상사 쫓아다니면서 눈도장 찍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막 대리 불러서 직장 상사 보내고 술 좋아하는 직장 상사 막 취향 맞추고 뭐 밤 늦게까지 뭐 남의 뒷담화 루머 불평불만 다 들어주고 이런 쪽으로 휩쓸면 결국에 길게 못 갑니다. 굉장히 장기전에서 이렇게 불리한 그런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용 자, 내 실제 자 분리하는 것처럼 회사 생활, 사생활의 경계를 단호하게 분리하는 거,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회사에서 이제 누군가 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집에 와서 퇴근 후에도 막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하면서 잔다는 거는 회사 쓰레기를 그대로 내가 안고 와서 막 침대에서 같이 누워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쁜 감정, 꼬리 물듯 계속 일어나는 그런 나쁜 감정은 그야말로 회사에다 두고 온다. 라는 거 경계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이제 마음 습관 들이는 거. 한두 번 갖고 안 되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연습해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연습하셔서, 자, 집에 왔을 때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 나오지 않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이제 분리하는 거. 완전히 분리해서 회사 쓰레기는 집으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제 회사에서 직장,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어떤 마음의 법칙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는 연습.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면 훨씬 더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